예, 반갑습니다. 평화길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명진TV 구독자 여러분, 또 모처럼 만나 뵙습니다. 저희가 설 전에 진우 스님 모시고 해인사 사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이제 두 편에 나눠서 명진TV에서 방송을 했죠. 그리고 아마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면서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라면 한 번 더 진우 스님 모시고 방송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래서 또 나오셨습니다. 진우 스님 모시고 해인사 사태 지금 어떻게 또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어쨌든 저희가 저번에 방송 나간 게 뭐 조회수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오늘 보니까 한 12만 회 정도. 예. 그 이야기는 어쨌든 이 불교 내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해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설 지나고 나서 또 많은 이렇게 변동 사항이나 또 후속에 벌어진 일들이 여러 가지로 좀 나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급히 스님 모시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 이야기를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예. 12월 1일 날 이제 그 사태가, 현흥 스님 사태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해인사 산 너머에 있는 가조라는 곳에 해인사 소임을 살고 있던 그 비구니와 함께 현흥 스님이 이제 속복을 착용하고, 그리고 또 비구니는 가발까지 쓰고 있는 현장을 성각 스님 쪽 사람, 예. 그리고 이제 학성 스님 쪽 그 스님들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제 그 덮쳤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뭐 몰래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예. 몰래 촬영한 건 아니고, 몰래는 제가 볼 때는 그 따라간 거죠. 몰래 따라가서 예. 그 촬영할 때는 서로가 다 서로를 인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뭐 가발 씌운 거를 삐뚤게 해가지고 또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예. 이제 그 거기서 실랭이도 좀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것이 12월 1일 날이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종단의 일부 권력자들, 권력,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 자승 스님, 자승한테는 한 12월 5일 정도 아마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며칠 보고가. 뒤에 바로 보고가. 예. 그리고 나서 1월 3일 날 이제 해인사에서 여연 스님이나 원학 스님, 그리고 그 일부 원타 스님들, 이렇게 해인사 중진 스님들이 원각 방장 스님의 원타 스님 주지 추천장을 들고 이제 총무원을 방문을 해서 주지 임명을 해달라라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한테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월 6일자로 현흥 스님의 사표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다시 반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절차를 좀 밟아달라라고 서로 총무원 측과 이제 해인사 측이 이제 얘기를 해서 1월 16일 날 산중 임회를 통해서 총림의 임회를 통해서 다시 원타 스님의 주지가 추천이 됐고, 그렇죠.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그리고 2월 6일자로 돼 있던 현흥 스님의 사표가 1월 12일자로 이제 정정이 돼서, 뭐 얘기 듣기로는 현흥 스님의 인감까지도 같이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출을 했는데 그 총무원 측에서는 1월 12일 날짜로 허법부에서 등원 공고를 했어요. 그렇죠. 네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흥, 그리고 그 비구니, 그리고 태국에서 골프 쳤던 향적, 도연을 이제 등원 공고를 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절차상의 문제는 없이 해인사에서 주지 추천을 한 원타 스님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5일일 거예요. 안에 그 추천을 임명을 하든지, 추천받은 지 15일 안에 임명을 총무원장이 임명을 하든지, 아니면 거부의 이유를 이제 그 해인사 측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정원정법상의 본사 주지 추천에 대한 그 절차입니다. 그런데 주지 현흥에 사표가 첨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2일자로 사표가 돼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범죄에 대한 징계는 해야죠. 근데 그거는 종도에 대한 승려법에 의해서 종도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그건 호법부에서 그냥 징계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근데 주지 직무정지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번 주에 하고 또 이번 주에, 그러니까 내일 이제 다시 해서 징계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그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가지고 징계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내일 아마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앙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법에 의해서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하나는 주지 직무정지. 그리고 하나는 문서경책. 문서경책은 어떤? 문서로 다음부터 조심해라고 이제 그 경고장을 주는 거죠. 경고장. 그러니까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중앙징계위원회는 설치된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입법 취지 자체가 주지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지의 직무를 계속 이행하겠다,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호법부나 호계원에 의한 징계 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지직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 일단 직무 정지부터 시키는 그런 이제 절차인데. 근데 현웅 스님은 1월 초부터 아예 해인사에 있지도 않아요. 본인 스스로 직무를 정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표도 냈으니까.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람한테 잘 자라고 지금 자장가를 아주 고상하게 불러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직무 정지를 시키기 위한 원래 입법 취지의 중앙징계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직무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무 대행을 파견하기 위해서 지금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유리한 사람을 파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럼 스님,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그 설 지나고 나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복귀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징계위원회는 이제 소집되었고 아마 내일 2월 3일이죠. 징계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직무대행을 만약에 이제 선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직무대행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전에 사실은 총림법에 의해서 지금 원타 스님이 임해를 거쳐서, 그리고 방장 스님의 추천을 거쳐서 추천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16일 날 결정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주지 임명을 해주든지 이 사람이 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유를 밝혔어야 돼요. 반려를. 그 추천을 반려하는 이유서와 함께. 근데 그러질 않고, 압박을 해서. 그러니까,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타 스님한테도 따로 호법부의 조사가 시작됐다고 등원 요청서가 발송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원타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각 방장이 주지로 추천을 한 이제 해인사 스님이신데, 호법부에서 무슨 문제로 등원을 공고를 했나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자승 쪽
예. 이제 비대위에서 새로 추천된 원각 스님을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정도로, 네 가지 정도 사유로 후보부에. 예. 그 중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원타 스님이시죠? 예, 원타 스님. 예. 원각 스님에 의해서 추천된 원타 스님. 주지 후보 원타 스님을 예. 후보부에서 이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올라와. 동원 요청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동원해서 예. 압박하듯이 그러니까 뭐 피의 사실 유포까지는 안 했지만 아직 그 사유는 모릅니까? 어떤 내용인지? 사유가 벌써 소문으로 이렇게 나와 이제 돌고는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피의 예. 사실을 유포를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해서 이제 압박을 그리고 본인한테는 틀림없이 정확한 이제 그 징계 절차를 밟는 그 무엇 건수, 때문에 조사하겠다라는 걸 이제 압박을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스님들한테는 이제 그 도의적으로 또 특히나 원타 스님처럼 고상하게 지금까지 그 수행 생활을 해오던 고상하게 그랬습니까? 보여지던 이제 원타 스님한테는 조금 압박의 카드가 분명히 될 만한 이제 그 여자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제 그 풍문으로 문제. 들었습니다. 소문이지만 어쨌든 여자 문제도 나오고 있다. 돈 문제와 그리고 이제 그 원각 방장 스님을 겁박했다라는 그 이유, 그거는 그거는 두 사람만이 아니까 그리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또 제일 마지막 거는 제가 듣기로 이번 임회를 하면서 그 임회하는 그 관음전 주위에 행사 관음전 주위에 그 호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경비죠. 호법 경비. 그러니까 임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스님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선방 스님들을 세웠다라는 동안거 중에 선방 스님들을 동원했다라는 항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폭력 사태도 좀 벌어지고 그랬던 게 화면에 나왔죠. 그거는 이제 비대위 스님들하고 종무원하고의 이제 그 관계였는데 선방 스님들은 좀 한 단계 위에 있었던 것으로 저도 보여졌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관계로 해서 어쨌건 간에 근데 그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이제 원각 스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선방 스님에 대한 부분은 사퇴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압박 카드가 세진 않았을 것 같은데 청량사 문화재에 대한 부분 그 문화재 지원금 내지는 이제 보수에 대한 그게 이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원타 스님이 많이 이렇게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진 철회. 그럼 주지 추천을 받았는데 자진 사퇴를 한 겁니까? 그리고 그것을 원각 스님하고도 교감이 됐는지 해인사 측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1월 30일 날 총무원에 우리는 주지를 추천하는 것을 철회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면은 지금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1월 16일 임회를 거쳐서 원각 방장 스님이 원타 스님을 주지 후보로 추천을 했고 그걸 이제 총무원에 올렸으니까 총무원은 15일 이내에 수락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큰 하자가 있다라면 안 되는 이유를 밝히고 이제 뭐 돌려보내든가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일단은 뭐 징계위원회 소집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갔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원타 스님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로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압박 일단 뭐 호법부에서 이제 등원 공고는 낸 상태고 압박 속에서 본인이 이제 주지직 후보로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 사퇴를 하고 또 방장 스님도 그 추천했던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 이게 1월 30일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굉장히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인사가 그러니까 조계종 총무원과 자승 스님이 정원정법을 완전 모욕을 한 거죠. 그렇죠.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대로 진행된 것들을 부정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퇴를 하게 할 게 아니라 반려 이유를 정확하게 공문에 써서
그게 문제가 있다면 방금 했던 그 비대위 측의 고발의 여건이 4가지가 있으니까 그 4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보내줘야 되는 게 맞죠. 뒤에서 압박을 해서 뭐 깡패들이 조폭들이 뭐 니네 딸 이쁘더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원요법상의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켜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물론 뭐 총무원이나 그 배후 위에 있는 이제 자승 그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해 오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이렇게 저 원각 스님이나 원타 스님 해인사 쪽에서 이렇게 힘없이 그냥 이렇게 물러선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물러선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지난 설 전에 방송에 2편에서 해인사도 자승에 무릎 꿇라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친 적이 있었는데 제목에 결국 무릎 꿇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여져요.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무릎을 맞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무릎을 맞댄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의 테이블에 서로 앉은 거죠. 그러니까 밀실 야합의 테이블에 서로 앉은 것으로 보여져요. 추천권은 거둬들이고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해인사와 관련된 뭐 지분 싸움이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협의를 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조계종인데 조폭들 노는 것처럼 놀아요. 지금 하는 짓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굳이 이거는 이제 제 표현이니까 표현상의 문제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자승 쪽에서 원각 스님한테 그래 방장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영화 대사에 나오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각 스님의 방장 임기를 이제 좀 보장해주는. 그래서 비대위 쪽에서 한참 이제 방장 원각 스님에 대한 그 추대 시에 금권 선거 논란을 이제 세게 물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얘기를 좀 접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거론하지 않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직무 대행을 해인사 쪽 인사 그러니까 이제 방장 스님 쪽 사람을 이제 직무 대행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자승 쪽 사람이 아닌 현재 해인사 쪽 사람을 임명한 형태의 모양새. 그 이유가 처음에는 자기 쪽 사람을 직무 대행으로 앉히려고 했던 게 분명해 보여요. 총무원 인근에 이렇게 그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두 사람이 추천됐다고 거론됐었다고 해요. 후보로 직무 대행 후보로. 그러니까 자승 쪽에 한 사람은 지금 교육원장을 하고 있는 해일 스님. 해일이 누구냐면은 그 자승 스님의 금고지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최측근 또는 뭐 최신복 거의 신복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제 돈을 함부로 맡기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자승이. 근데 저번 상월결사 천막결사를 할 때 대회 도감을 하면서 대회에서 들어오는 그 공양금과 공양금을 해일 스님이 다 관리를 했고 그리고 그냥 관리가 아니라 한 100일 동안 뭐 한 사람은 안에 들어가 있고 천막 안에 들어가 있고 바깥에서 이제 다 사람도 만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직접 받은 사람이니까 굉장한 신뢰가 있죠. 자승 스님의 어떤 입장이나 마음을 대변하는 역할을 밖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뿐만이 아니고 그 처장님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현대 자동차 그 한전부지 관련해서 공운사 관련해서 한전부지 공운사 관련해서 소송을 했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2016년도일 거예요. 그때 그 대책위원장이 해일 스님이었습니다. 그때 뭐 자승 스님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시청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렇죠. 만여 명 모여가지고 했던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를 엄청나게 압박을 했었죠. 그걸 어쨌든 실무적으로 다 총괄을 하는 사람이 해일 스님이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로비 그리고 법조계의 로비를 봉은사 돈으로 해일 스님이 했다라는 거 해요. 그럼 그 정도면은 정말 자승의 신복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러면서 뭐 앞뒤 안 가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 절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의뢰도 거기서 써먹었어요. 아마
그 사진도 아마 지금도 나돌아다니는데 망 현대자동차 이러면서 그 위패도 쓰고 망 소나타, 망 그랜저 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조계종 교육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원장으로. 예. 어쨌든 그 헤일 스님이 직무대행의 유력한 후보 물망에 올랐었는데 헤일 스님이 그 조금 거부를 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거부를 한 건지 조금 한번 튕겨본 건지 저는 이제 튕겨본 걸로 이렇게 좀 느껴지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재정이라고 있습니다. 재정 스님, 그분 또 어떤 분인가요?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도 하고 있고 해인사 이제 4선인가 3선인가 종회의원이에요. 그럼 해인사 출신이네요? 네, 해인사 출신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또 허물이 또 있어요. 철새 정치인처럼 이쪽 저쪽으로 있다가 원래는 이제 무량회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자승 3소대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했거든요. 갈아타기. 그래서 이제 철새 정치인이냐 뭐 이러면서 그 같이 있던 그 전 종책 모임이 무량회에서 성명서를 냈었는데 가관도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뭐 한동안 뭐 어떤 고모 여인이 자기를 이제 능멸을 했다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노동력과 이제 몸을 이렇게 능멸을 했다라는 또 것으로 여성 문제네요. 그런 게 있어서인지 그 재정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다 해인사 직무대행으로 거론을 했던 사람이 언지를 주고 한번 어때라고 했던 사람이 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한 번씩 거론되고 언지를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진우 스님한테 걸리면은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라고 다 드러나니까 굉장히 다들 좀 몸조심할 것 같아요. 몸조심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중요한 거는 참여를 해야죠. 그렇죠. 본인들의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더 이상 악업을 짓지 말아야죠. 근데 둘 다 지금 이번에 자승 스님의 그 휘황찬란한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에 가는 상월결사에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헤일 스님이나 재정 스님도 결국 상월결사의 핵심 멤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해인사에 내려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렇네요. 상월결사 핵심 멤버다라면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직무대행으로 들어가서 또 여참 이제 주지로까지 주저앉는다라면은 정말 자승 스님이 자기 사람 보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직무대행을 아마도 해일이나 재정이로 안 내려보내고 인도 걷기술래 다음으로 미룰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너무 그렇게 이제 자기 사람 내려보내면은 또 이렇게 뭔가 이제 논란이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우리 명진 TV가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스케줄대로라면 원래 자승의 스케줄은 본인이 인도 가기 전에 판정리를 해놓고 마음 편하게 갔다 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진 TV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죠. 먼저 저희가 뭐 설전에 좀 세게 얘기했죠.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빙산 밑에 이제 숨겨져 있던 그 자승의 이제 해인사 장악 시나리오를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자승의 이제 스케줄이 꼬인 거죠. 그게 너무 드러나면 이게 본인의 최고의 업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상월결사에 대한 그 스포트라이트가 해인사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이렇게 가려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걷기술래보다는 정권을 놓고 싸우는 모습이 훨씬 더 자극적이잖아요. 외국 나가서 걷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국내에서 해인사란 절에서 정권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는 게 뉴스에서는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1월 30일 날 한겨레 신문의 조영 기자의 기사와 저는 그 기사 봤습니다. 중앙일보의 백성호 기자의 그 기사가 자승의 스케줄을 바꾸는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님 말씀대로 인도 가기 전에 해인사 문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자기 사람 다 보내서 해인사를 딱 장악하고 기분 좋게 가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설 전에 명진 TV에 나오셔서 진우 스님이 그 시나리오나 방향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해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언론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에는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이제 거네요. 본인이 이제 나서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부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해인사 문제가 저도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현흥 스님의 그 뭡니까 범계 문제가 주된 이슈인데 지금은 자승과 해인사 간의 어쨌든 이 정권 다툼이나 이런 권력 투쟁 이런 모습으로 특히 자승이 해인사를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모습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좀 달라진 지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1월 30일 이전에는 무조건 해인사 때리는 기사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다못해 윷놀이까지 나왔거든요. 아, 윷놀이요? 윷놀이는 저도 했어요. 윷놀이는 뭐 설 때 스님들이 윷놀이 하는 거 그거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해인사 의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설 전날 산내에 있는 그 어른 스님들께서 밑에 이제 합한 스님들에게 그러니까 설날 세뱃돈 형식으로 이렇게 객출을 해서 각각에 해서 그걸 모인 돈으로 이제 치문반에서 몇 팀, 뭐 사집반에서 몇 팀, 그 사교반에서 몇 팀, 뭐 이렇게 팀들을 나눠 가지고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각 반들끼리 1, 2, 3등 이렇게 나눠서 용돈 세뱃돈 형식으로 받는 이제 그런 행사였어요. 일종의 그 윷놀이 대회에 상금이 걸렸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 영상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해인사 김장하는 모습을 한 번씩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해인사가 그렇게 많이 삽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보기엔 뭐 한 몇백 명이 왔다 갔다 이렇게 산중에 그 결제 중에는 비구니 스님들까지 포함을 하면 200여 명이 넘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고 큰 돈이긴 합니다. 한 사람한테 5만 원씩 용돈 세뱃돈을 나눠줬다라고 하면 그게 1,0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그 50년도 더 된 행사예요, 사실은. 그렇죠. 설날에 윷놀이 하는 거는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물론 이제 1년을 뭐 몇 년 봐가지고 상습적으로 도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걸 도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 그 해인사 윷놀이가 일부 언론에 도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나 보네요. 그러니까 윷놀이를 도박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언론에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인사 관련해서 뭐 더 씹을 게 없나 이렇게 스님들 더 씹을 게 없나 이렇게 좀 다들 바라봤던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 소스를 자승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비대위에서 이렇게 제공을 한 거거든요. 자기들도 그동안 계속 윷놀이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본인들은 했으면 더 했지 저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내가 그 스님들 중에 한 명을 아는데 정말 치사하다. 그 우리 강원 선배인데 그 스님은 그 윷놀이 때 받은 화주금뿐만이 아니라 물품들이 있거든요. 도자기나 뭐 그거를 또 개인이 또 따로 받아가지고 문제되고 그랬던 스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인사가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몰매를 맞고 있다가 1월 30일 이후로 약간 이제 방향이 좀 바뀌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승도 스케줄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승과 해인사의 이제 알력관계, 정권 다툼으로 비춰지니까 본인도 노골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은 어쨌든 해인사 문제를 자승 쪽에서는 인도를 다녀온 다음에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혀 놓고 더 이상 뭐 논쟁이나 논란이나 이런 거 없이 수습을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해결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똥을 싸놨으면 똥이 있으면 똥을 치울 생각을 해야지. 거기 위에다가 방석을 덮어놓는다고 똥 냄새가 안 나거나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며칠 자기는 이제 놀러 나가는 이런 그런 거 되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자승이 굉장히 괘씸하고 원각 스님도 지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좀 들어지는 게 이게 발생한 게 12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사진 찍히고 했던 게 그죠. 그리고 자승도 12월 그 주에 그 일주일 상간 안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그러니까 수싸움을 계속 한 거잖아요. 서로 딜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할 건가. 그러니까 12월 1일 날 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바로 일벌백계하고 그렇죠. 제대로 징계를 하고 처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도 해인사에 없죠. 예. 지금 저는 굉장히 해인사 방장 스님한테도 서운한 게 아니 사고는 주지 스님을 비롯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한 방장 스님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수습을 해야지 왜 밑에 있는 정진 잘하고 있던 경 잘 읽고 있던 그 밑에 그 학인 스님들이나 선방 스님들이 욕도 먹고 참여를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참 하는 게 이 정부하고 참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직무대행으로 거론되고 있는 진각 스님도 저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본인은 골프 안 쳤으니까 계속 하겠다? 아니죠. 홍보국장이라고 하는 그 비구니하고 본인이 모시고 있던 주지 스님하고의 스캔들 때문에 해인사가 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서 책임이 왜 없겠어요? 책임을 져야죠. 옆에서 눈치를 못 챘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못 챘더라도 12월 1일 날 발생을 했다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빨리 처리를 했었어야죠. 그 비구니가 사표를 낸 게 12월 30일이에요. 아, 한 달 동안 질질 끌면서 쉬쉬하면서 어쨌든 이게 해결을 하지 않고 질질 끌고 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보고가 안 됐다면 해인사 보고 체계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 진각 스님을 비롯한 그 종무소 소임자들 그리고 산중의 어른들이 다 이건 책임을 통탄해야 될 문제고 그것을 보고를 못 받았던 원각 스님, 방장 스님도 사실은 지도력에 있어서 반성을 하셔야죠. 참여를 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시스템대로 계속 그냥 당분간 자승이 걷기 순례하고 올 동안 숨 깔딱깔딱 쉬면서 본인이 이제 임기 남은 한 2, 3년 동안 그 깔딱깔딱 하면서 사시겠다? 이거는 해암 스님이 들으면 없는 머리끄댕이 잡을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님 아까 전에 뭐 무릎을 꿇은 건 아니지만은 무릎을 맞대고 있다 했는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무릎을 맞대고 있지만은 여전히 주도권이나 모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승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끼와 먹이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자승의 미끼에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방장이라는 지금 아니 본인 밑에 주지가 그리고 본인을 추대했던 주지가 번개 문제로 이 대한민국에서 망신거리가 해인사가 망신거리가 됐는데 그 방장이 2년 더 한다고 그게 진짜 수자로서 계속 하고 싶으신지 나는 그것도 좀 죄송해요. 지난번에 저희 이제 스님 인터뷰할 때 스님께서 좀 기대 섞인 이제 분석이겠지만은 어쨌든 해인사가 그동안에 자승이 장악하지 못한 뭐 완전히 손에 쥐고 이렇게 흔들지 못한 그런 이제 절로서 자기 나름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부분을 이제 해왔다. 그리고 이런 이제 해인사가 그런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 자승에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면서 해인사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제대로 풀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한 달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스님 말씀대로 결국은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야. 미끼에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예.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를 외부 내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의 그 세력을 자승이라고 본다면 예. 안에서의 지금 썩어 문드러진 해인사 상층부 그러니까 이제 현흥 스님의 번개를 비롯해서 이제 향적 스님의 해외 골프, 예. 도현 스님의 해외 골프에 대한 문제를 원각 스님께서 본인이 나서서 일벌백계를 못하고 그런 지도력이 없다 그러면 적어도 원각 방장 스님이 해인사 출신의 큰 스님들 그리고 청정하게 사시는 큰 스님들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렇죠. 예.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을 추천을 하면 본인의 현재의 그나마 갖고 있는 방장이라는 권위로 적어도 비상 시국에 해인사 문제를 잘 풀어줄 만한 어른을 추대할 수 있는 그 권위는 그리고 의무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게 저는 어른의 노릇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본인의 그 조그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본인 문중에 조그만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승하고 맞대 앉아가지고 본인이 임에 통해서 총리법에 의해서 본인이 추천한 원타 스님의 주지 추천을 철회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해인사의 방장으로서 저는 뭐 사표는 안 냈지만 사표 낸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결국 정신적으로 해인사의 방장은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스님 모시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해인사 사태가 처음에 벌어진 상황에서부터 또 설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명진TV에서 보도한 이후에 달라진 상황들이 무엇인가 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뭐 내일 이게 직무대행이 뭐 결정이 될지 이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직무대행이 설사 뭐 자승스님 쪽에서 나오든 아니면 원각 방장스님 쪽에서 나오든 누가 나오든 간에 이 문제는 결국에는 자승이 인도로 갔다 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인사 사태를 부처님의 지계 관점 그리고 한국 불교의 이 망신을 빨리 처리하는 관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승의 스케줄에 의해서 지금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조계종을 완전히 지거라고 생각하는 이 자승이 너무나 괘씸하고 그리고 그 자승의 스케줄에 그냥 찬양 일색으로 쫓아가는 이 상월결사를 비롯한 종단의 종회위원을 포함한 교구본사 주지들을 포함한 그리고 총무원의 총무원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도 괘씸하고 서운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스님 해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요 정도까지 좀 마무리 짓고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이 자승 스님이 해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뒤로 미룰 만큼 일단 수면 위로 가라앉히고 스님 표현대로 똥 싸놓은 거 이제 방석으로 덮어놓고 그렇게 길을 쓰고 목매달면서 오매불망하면서 가려고 하는 인도순례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도대체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가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